히틀러도 못 뚫은 모스크바. 그걸 이 한낱 굉장히 좀 악명을 떨치는 용병 그룹이긴 하지만 일개 용병 그룹이 뚫은 겁니다. 함께 보시죠. 코앞까지 간 거죠. 정확히 말하면. 자, 역사는 나폴레옹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폴레옹, 당시 프랑스 황제가 1812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원정을 떠나잖아요. 69만 원정군이 4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실패 이후에 실각되는 일이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만 안 떠났어도 그 이후 세계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안타까움을 이 프랑스 시민들이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만큼 모스크바가 철통 같았다. 아돌프 히틀러 얼마나 악명 높았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41년, 45년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패배, 나치의 종말을 가져왔던 이 모스크바 진격. 모스크바 진격하면 후회한다. 이런 말이 저기서 나왔죠. 그런데 프리고진은 200km 앞까지 간 겁니다. 프리고진. 로스토프나도누 군 사령부를 접수할 때 총알 한 발 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다.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 라며 자랑까지 했습니다. 러시아 군이 나폴레옹 때나 히틀러 때만 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박정호 의원님, 네. 여당에서도 정부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분석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방부가 일개 용역회사에게 당한 거 그런 셈 아닙니까? 그런 거죠. 저희가 지금 나폴레옹까지 갔지만은 사실은 세계사에 조금 일대 그 변혁으로 올 수도 있는 그런 계기의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계 정세가 사실은 그 고르바초프의 소련 해체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또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사실은 러시아의 푸틴의 러시아의 그 위상에 문제가 좀 생기고 그게 변화가 있다면 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데 지금 그 36시간 동안 세계를 흔들 만한 이 뉴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후에 있을 이 사태의 결과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힘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 정부도 면밀하게 한번 챙겨봐야 되는데 요지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 프리고진의 용병이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모스크바까지 한 1000km 정도 되는데 200km 앞두고 회군을 했어요. 근데 그 800km를 전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그 안에서 러시아 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그 정밀하게 준비가 돼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스크바까지 가는 곳을 다 그 방어하기 위해서 철통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하나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오래 한 2년 이상 가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푸틴의 지도력에 러시아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일반 시민들에도 좀 전에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한테 프리고진한테 막 하이파이브 막 하잖아요. 그리고 푸틴이 이거는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는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하이파이브는. 이거는 푸틴이 반역이고 등에 칼을 꽂은 행위라고 생중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시민들이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모스크바까지 800km를 전진하는 동안에 러시아 정규군에 아무런 저항도 없었다는 건 군 내부에서도 푸틴이 완전히 군 내부도 동요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크라이나 이 전쟁의 분위기가 푸틴의 러시아의 집권과 함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개연성을 이 상황에서 내포하고 있고 이후에 있을 변화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쳐다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된 질문인데 이제 우리 정보 당국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중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러시아 상태를 분석해야 되고 그럼요. 북한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역시 러시아, 중국, 북한 의 라인을 분명하게 좀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보 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주도 면밀하게 이 사태를 분석하고 있을 텐데 저도 몇몇 오늘 아침에 전화를 돌려봤는데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긴박하게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건데 표면적인 이유는 그 순간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야, 말 돌려, 말이 아니구나, 탱크 돌려 라고 결정을 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러시아 국방장관과의 어떤 불화설인데 세상 어떤 사람이
라이벌과의 불화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고 탱크를 돌립니까?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무언가 내면적인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더 좀 봐야 됩니다만 지금 어떤 이 전쟁의 어떤 전시 상황이 러시아에게 굉장히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라는 어떤 전세 판단 내지 방금 말씀하셨던 야, 푸틴이 저 예전만 못하네. 내가 한 계속 옆에서 지켜봤잖아 유리스 때부터. 아, 이거 끝이다. 뭐 이런 판단,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지 않냐 이런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예측도 있습니다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좀 더 확인이 돼야 되고 예. 뉴스가 더 이제 들어와야 되겠지만은 그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라고. 탱크 돌려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앞서 김수영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프리고진이 푸틴의 요리사로부터 시작이 돼서 푸틴의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있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90년 초반에 쌍떼에서 만나서부터 지금까지 프리고진이 기업을 일으키고 바그너 그룹을 창설할 때까지 있었던 뒷배경, 그로부터 생겼던 여러 가지 이익들을 푸틴이 공유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프리고진도 푸틴의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방장관과의 갈등이 있다고 해서 저거를 돌려서 그러면은 나의 그동안의 주군이었던 푸틴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느냐? 이것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두 번째는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번쩍번쩍하면서 홍길동처럼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전선에서의 전황이 사실은 러시아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더 우위의 상황으로 예. 가고 있는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프리고진이 지금 내가 실각할 위기에 처해 있고 전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차라리 한 그러면 박자 빠르게. 반란을 일으켜보자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프리고진의 회군, 반란의 이 움직임을 서방 정보국에서는 확인하고 있었지만 미리 한 이틀 전에 미국에서는 이미 확인했다는 거예요. 미국은 또 그걸 어떻게 알았대요? 그런데 푸틴은 전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은 푸틴이 지금 예. 그동안의 스트롱맨이라고 했던 푸틴이 러시아를 지금 완전 장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 리더십의 예. 이상이 점점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결론에 갈 수 있다. 동아일보가 오늘 잘 썼군요. 3면에 미국은 반란 이틀 전에 이미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지만 푸틴은 정작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당했다. 미국은 당연히 안 알려주죠. 의미심장합니다.